디지털 금의 전설이 시작되다. 어느 날 사람들은 돈이라는 이름의 신화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너무 멀고 국가는 너무 불안하며 종이 화폐는 너무도 더섭게 느껴졌지요.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인간이 아닌 수학이 신뢰를 지킨다. 이 말의 의미를 당신은 곱씹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2008년 세계가 금융위기로 흔들리던 겨울. 한 통의 논문이 조용히 인터넷 세계에 떠올랐습니다. 작성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 그 논문 속에는 은행도 없고 국경도 없으며 오직 암호와 코드만으로 신뢰를 쌓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 비트코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기이한 상상처럼 보였던 이 작은 씨앗은 이제 세계 금융의 판을 뒤흔드는 거대한 숲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디지털 금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거품이라며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믿어온 화폐, 신뢰, 가치, 그리고 세상의 중심축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철학과 역사, 기술과 이상,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희망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익숙한 질서가 낯선 혼란으로 바뀌는 지금,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다시 이해해야 할까요?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제1장, 화폐란 무엇인가? 신뢰로 짜여진 약속의 역사. 사람은 왜 돈을 믿을까요? 그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화폐의 역사는 곧 신뢰의 역사였습니다. 먼 옛날 인간은 조개 껍데기나 곡물로 거래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화폐는 물건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거운 금속이 등장했고 왕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단순한 금속이 아닌 국가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후 종이로 된 지폐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가치 없는 종이를 어떻게 믿느냐는 의문은 그 종이를 발행한 정부의 권유와 신뢰로 조금씩 잠재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흔들릴 때 화폐는 무력해집니다. 1923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빵 한 덩어리가 바구니 가득 지폐를 주고 사야 할 만큼 인플레이션이 극심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지폐를 믿지 않았고 국가의 신용은 바닥을 쳤습니다. 화폐는 종이가 아닙니다. 금속도 아닙니다. 화폐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믿음이며 서로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 위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은행을 믿을까요? 정부를 믿을까요? 혹은 기술과 수학으로 설계된 새로운 질서를 믿을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이러한 질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정치의 바람이 아닌 엄정한 수학과 정직한 알고리즘 위에 세워진 하나의 화폐. 바로 그 디지털 화폐가 던진 화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제2장, 사토시 나카모토, 얼굴 없는 창시자. 세상에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1세기 가장 신비로운 인물로 꼽히는 이는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의 존재입니다. 그는 한 사람이었을까요? 혹은 하나의 집단이었을까요? 2008년 10월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을 즈음 인터넷 한 구석의 암호학 메일링 리스트에 한 편의 백서가 올라옵니다.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그것은 정부나 은행 같은 중앙기관 없이도 사람들끼리 신뢰하며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의 주인공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 그는 정체를 밝히지 않았고 그저 코드와 논리, 수학과 윤리로만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일본어도 영어도 아니었고 그의 시차는 동양도 서양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아마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개념이고 철학이며 시스템 그 자체였다. 사토시는 단지 비트코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뢰라는 단어를 인간에게서, 국가에게서, 기관에게서 떼어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행을 믿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수학을 믿을 수 있다. 그는 그렇게 말하듯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 하나의 질서와 가치를 세웠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의 첫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을 채굴하면서 그는 한 줄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2009년 1월 3일 더 타임스. 영국 재무장관, 은행 두 번째 구제금융 고려 중. 이 문장은 단순한 뉴스 인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깊은 회의이자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사토시는 그렇게 2011년까지 활동하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남긴 건 단지 오픈소스 코드와 몇 편의 글, 그리고 세계 경제를 바꿀지도 모를 거대한 파동이었습니다. 정체를 끝내 밝히지 않은 사토시 나카모토. 그는 우리에게 남몰래 묻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가이다. 그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 중에서 가장 비인간적이 가장 인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3장, 블록체인, 믿음 없이도 믿을 수 있는 구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는 본디 신뢰에 기반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지만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신뢰는 때때로 너무나도 쉽게 배신당한다는 사실을요. 이런 문제를 사토시 나카모토는 기술로 풀었습니다. 신뢰가 필요 없는 신뢰 시스템. 이 다소 역설적인 문장을 그는 블록체인이라는 구조로 구현해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거래의 정보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고 그 블록을 시간순으로 사슬처럼 연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블록들은 한번 기록되면 누구도 임의로 바꿀 수 없고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무엇보다 불가역적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한 사람 혹은 한 기관이 거래를 승인하고 관리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들이 서로 감시하고 동의하며 진실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합의 알고리즘이라 부르며 비트코인의 경우 이는 작업 증명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작업 증명은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채굴자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컴퓨터 연산을 통해 거래를 블록에 담고 그 블록을 전체 네트워크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는 보상으로 새로운 비트코인을 얻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구도 거래를 조작하거나 속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도는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 그리고 다수의 노드 조작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블록체인은 신뢰라는 개념을 사람에서 기술로, 약속에서 수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구도 속에서는 누구도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시스템을 따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은 통찰이기도 합니다. 불신과 탐욕의 틈을 사적인 욕망이 아닌 공적인 질서로 메운다는 것. 사토시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서로 속이지 못하게 하는 틀을 만든 것입니다. 마치 고대의 도시국가가 법과 질서를 통해 혼란을 막았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의 도시 위에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스템은 중앙이 없습니다. 관리자도 없고 문지기도 없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동시에 감시자이자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만든 이 놀라운 민주주의.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본질이자 비트코인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힘입니다. 제4장, 화폐란 무엇인가? 돈에 대한 재정의. 화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주머니 속 지폐를 만지며 혹은 화면 속 숫자를 바라보며 이것이 돈이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화폐는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 종이에 적힌 10,000원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종이를 쌀과 바꾸고 책과 바꾸며 심지어 꿈과 바꾸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국가가 보장해줍니다. 이 화폐는 법적으로 통용되는 수단이다. 그 한 문장이 수많은 거래를 가능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국가는 영원한가? 그리고 그 신뢰는 확고한가? 비트코인의 등장은 이 오래된 전제를 흔듭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그것을 법정화폐로 부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시스템이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인위적으로 발행량을 조절할 수 없고 누구도 특정인의 계좌를 폐쇄할 수 없으며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금과 같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채굴되면 줄어들 뿐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합니다. 우리는 20세기의 수많은 사례에서 화폐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았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휴지 조각이 된 지폐들, 경제위기로 가치가 반토막 난 통화들, 그리고 위정자들의 조작으로부터 무기력했던 개인들. 이런 현실 속에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금을 자처합니다.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 위조 불가능한 희소성, 그리고 기술로 지켜낸 신뢰. 물론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가격의 변동성, 제도권의 불신,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극복할 과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화폐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돈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질서와 신뢰, 그리고 권력 구조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돈의 재정의 앞에 서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여정의 시작점일 뿐이며 그 끝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이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가치와 자유, 신뢰를 표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제5장 비트코인의 철학, 자유, 자율, 그리고 자산의 주권. 비트코인을 단순히 투자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그 진짜 얼굴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고 한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놀라울 만큼 편리합니다.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돈을 송금하고 지구 반대편의 물건을 주문하며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수익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의존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모든 금융행위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신원을 증명해야 하고 송금하기 위해 은행의 영업시간을 따라야 하며 정부의 정책이 내 자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내 돈인데 왜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가? 이때 등장한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어느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탈중앙화의 핵심입니다. 어떤 기관도 어떤 권력도 당신의 지갑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은행 계좌가 동결될 걱정도 없고 국경을 넘는 수수료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기술의 혁신이 아닙니다. 자유의 선언입니다. 비트코인의 철학은 세 가지 가치로 요약됩니다. 첫째, 자유. 나의 자산을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정부의 정책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통화. 검열과 통제 없이 나의 의지대로 흐르는 거래. 둘째, 자율.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 각자의 지갑은 하나의 은행이 되고 하나의 키는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합니다. 비밀번호 하나에 내 모든 자산이 담겨 있기에 책임도 권리도 온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셋째, 주권. 비트코인은 자산의 국적을 무력화합니다.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정권이든 내가 가진 비트코인은 변함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국가를 넘어선 개인의 주권 선언서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특히 억압받는 사회, 불안정한 경제, 검열이 일상화된 국가에서 더욱 강렬한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붕괴된 베네수엘라에서 비트코인은 생존의 도구가 되었고 검열이 극심한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이 진실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 비트코인은 기성제도의 대안이자 기회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열쇠입니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에게 주어진 작지만 강력한 자유의 토큰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키를 잃으면 자산도 함께 사라지고 보안에 대한 무지가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하나의 이념,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최초의 통화적 자율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자산을 믿는가? 나는 내 삶의 키를 쥐고 있는가?
비트코인은 말없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이제 은행 없이도 은행이 될 수 있다. 제6장 비트코인의 위기와 논쟁, 가격, 규제, 미래. 세상의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듯 비트코인도 찬란한 약속과 함께 험난한 논쟁과 위기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가격의 광기 한때 몇백 원이던 비트코인은 수천만 원을 넘어서며 디지털 금이라 불렸고 그 다음 순간에는 반토막이 나며 투기 광풍이라는 오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외침과 거품이 곧 꺼진다는 경고가 항상 함께 울려 퍼지는 시장. 그러나 이 격동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트코인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아이디어라는 점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지금도 사람들의 의심과 신뢰 사이에서 숨을 쉬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과 이념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규제라는 이름의 현실의 벽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가로막기도 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규제와 정부의 딜레마. 정부는 비트코인을 두려워합니다. 통화 발행권의 일부를 잃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래하고 있으며 세상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국가는 이를 금지했고 어떤 국가는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예컨대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고 미국과 유럽은 ETF나 세법 개정 등을 통해 비트코인을 감시 속의 자유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한 탈중앙 자산이 아니라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합의 속에서 자리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갈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숙의 징후입니다. 에너지 사용과 환경 논란.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거래를 승인합니다. 이 과정에는 막대한 연산과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은 환경 파괴자다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량은 일부 소국가의 연간 전력 사용량에 맞먹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트코인 채굴은 점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친환경 채굴을 선언한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킹, 범죄, 그리고 보안, 탈중앙화의 자유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정부의 통제가 어려운 만큼 불법적인 거래, 마약 자금, 자금 세탁 등에 비트코인이 사용되었다는 뉴스가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해킹이나 개인 키 분실 같은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보안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고 콜드 월렛이나 멀티 시그니처 같은 다양한 보호 장치들이 등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을 동반하지만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식과 기술 또한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는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거울 없는 방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영원히 남을 디지털 금이다. 또 다른 이는 말합니다. 언젠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산의 정의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한 세대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권위를 의심하고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그 어떤 금융자산보다 더 인간적인 미래의 통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위기는 그 자체로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를 말해줍니다. 의심받을수록 강해지고 공격받을수록 진화하는 구조. 우리는 지금 단순한 자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의 철학, 가치의 진화, 그리고 인류가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금융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디지털 세상의 문 앞에서 비트코인은 단지 코인의 이름이 아니라 변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시대의 입구입니다. 우리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현금에서 암호자산으로, 은행에서 탈중앙화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그 안에서 길을 잇는 사람은 늘 경험의 눈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바뀌어도 신중함과 절제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어르신은 말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본질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비트코인이라는 신세계 앞에서도 우리는 그 깊은 지혜로 조용히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께 그 한 걸음의 용기와 성찰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